월간 대남섬녀. 대남섬녀라 대구 남자와 썸 타는 여자라는 의미의,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지금 쉬는 동안 뭘 어떻게 바꿔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월간 잡지처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스마트 잡지, 여성지처럼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한번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우리가 웹사이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 보면 굉장히 글씨가 작죠. 물론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 글씨를 좀 크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글씨를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많이 만들죠. 이렇게 봐도 보이게끔.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글씨가 폰트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격리 끝나고 코로나 격리돼서 이렇게 파일을 뭐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7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업로드 돼서 공개가 된 건 2개? 1개를 못 올리고 6개 중에 1개를 못 올리고 6개 중에 2개 정도가 지금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큰 의미 없고 이미 뭐 그랬었는데 그 코로나 파일에 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코로나만 2개째 경고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그런 건 있죠. 저작권 위반 경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음원 같은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감수하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 파일은 저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제가 격리되고 치료받고 그런 경험인데 그게 어떻게 구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가짜 뉴스 같아서 정지를 때렸나 보죠. 아무튼 2회 경고,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 3진 9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 경고 맞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 많이 쓰신 분들 잘못해서 삭제되면 피눈물 나겠네요. 그죠? 아무튼 경고 2회, 누적 경고 2회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직 정책의 변화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아무튼 그런 사유로 거의 뭐 9월달은 거의 쉬었네요. 코로나 걸리고 2주 맞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거의 9월 말까지 못 올리고 있고, 아마 이 파일은 아마 10월달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10월 1일 업로드 목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쯤 올라가겠죠. 엘자베스 여왕서고, 원래는 한 30분, 한 10 몇 분짜리 긴 파일로 만들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새로 기획을 하면서 좀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어요. 대단하죠. 그죠? 뭐 연연방이라 그러죠. 그 유엔국가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말리고 지금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쪽은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참 오래 했어요. 그죠? 20대의 여왕에 올라서 거의 100세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여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많은 전쟁을 승리를 했죠. 많은 전쟁을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었고, 누군가에게는 또, 안 좋은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정상들이 서로 꼭 전 이거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그 슈퍼맨 죽는 거 있죠. 그 DC하고 마블 보면 그 아이언맨 죽는 거하고 슈퍼맨 죽는 거하고 뭐 그런 장례식 거기 보면 영웅들이 와서 이렇게 다 장례식 참석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함께 싸웠던 동료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니까 장례식 참여하는 그런 느낌. 물론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은 남자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성으로서 리더격 여성으로서 어떤 이렇게 뭐 희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함께 이렇게 싸웠다. 많은 전쟁에서 싸우고 또 이겼다.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코믹스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응용해서 썼겠죠, 그죠? 그때 당시도 고령이었을 테니. 그러니까 그 마블 코믹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차 대전의 중심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안 쓸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전 이 군복 입고 있는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여왕이 되기 전에 군복 그 자동차 정비병으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여왕 신분이 아니고 그냥 공주죠. 그냥 공주 신분으로 열 몇 살 때 10대 때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답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 왜 캡틴 아메리카 보면 왜 캡틴 아메리카하고 사귀는 그 여자 장교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거에 또 롤모델이 되지 않나? 만화 그리는 사람이 그런 걸 참고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장례식도 참석해주는 그런 서로 못 가서 난린 그런 장례식 대단하죠, 그죠? 그런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식들은 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큰 트러블이 없었던, 큰 문제가 없었던, 거의 100년을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영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먼 날에 너를 다시 만나면,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가수였는데, 그거랑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박정훈 씨가 강경화로 돌아가셨다고. 뉴스를 잘해줘서 한다고 좀 더 보니까, 약간 비트코인, 무슨 코인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강경화로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뭐냐 하면, 원래는 그거였어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처음에 먼 훗날에라는 노래가 히트 쳤을 때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한국에 안 와도 되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자신의 어떤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귀화를 했어요.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근데 지금은 몰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미국을 못 가서 난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러고 나서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또 잘 안 됐어요. 시민권까지 포기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좀 안 좋게 거의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죠? 아무튼 요즘 좀 힘들고 또 공연도 못하고 3년 3, 4년 공연도 못했겠죠. 그죠? 이분 되게 목소리 음색도 그렇고 굉장히 터프한 약간 김정민 씨 같은 스타일이죠. 락은 아닌데 약간 터프한 발라드 스타일. 굉장히 좋은,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소리, 좋아하는 목소리 스타일이었는데, 안타깝게, 별세를 했네요. 그죠? 영화, 추천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 이 영화는, 이거 금지가 돼 있어서, 제가 어릴 때도 그 스크린샷 이런 것만 봤지,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 명작이지?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추천 영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죠. 봐도 이게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어떤 교육 방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개조하는. 이와 유사한 영화는 외계인을 잡아란가? 그게 신하균 씨하고 백윤식 씨 나왔던 무슨 영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시계태엽 오렌지하고 시계태엽 장치 오렌지인가? 시계태엽 오렌지인가? 근데 그거랑 좀 이렇게 흉내내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죠, 한국에도. 아무튼 이 영화 구하기 근데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하고 되게 이렇게 명작으로 제 개인적으로 뽑는 연기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꼽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시계태엽 장치 오렌지인가 시계태엽 오렌지인가. 제목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오렌지족 했는 게 이 영화를 빗대서 오렌지족 그랬는 건가?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금지됐던 영화예요. 지금은 어떻게 구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영화만 보면 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뭔가 느꼈다면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를 어느 정도 많이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 12년 예전에 제가 지금 이거 파일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파일 내용에 이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학교 교육이 노예교육 같다. 이 노예 12년 안에 있는 내용, 가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넷플릭스 영화고, 그러니까 극장 상영 영화는 아니고 OTT, 요즘 OTT 영화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영화고, 브래드 피트가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있죠. 마법사 아저씨. 의외로 출연진이 화려해요. 마법사 아저씨도 나오고, 엑스맨도 나오고, 엑스맨 매그니터도 나오고, 의외로, 화려하고, 그, 예고편을 보니까, 군함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악사인데, 같이 연주하러 다니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흑인 남자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영화예요.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고, 내용도 한 번쯤 볼만하지 않나? 그죠? 한번, 이게, 제 나이 또래 사람? 지금 40대? 두드러 맞으면서 교육받았던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봐봐요. 뭐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살아왔었구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었구나. 우리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식 퓨전 상차림. 이거는 파일을 올렸는데, 내용이 길다고, 뭐가 이렇게 정지가 됐다 그러나? 그래서 짧게 한번 가보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퓨전 음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퓨전의 유래는 음악을 합치는 거, 동서양의 음악을 합치는 거에서 시작이 됐어요. 퓨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서, 퓨전 요리라고 하면 동서양의 음식을 합치는 걸 의미해요. 거기서 파생이 돼서 퓨전 요리라고 하면 동서양의 음식을 합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흑인이든 배우든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외국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에 청양고추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운 어떤 걸 서비스하고 싶으면, 한국의 맛이다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음식을 못 먹게 하지 말고, 메인 음식에다가 때려 붓지 말고, 매운 소스를 따로 서비스해서, 거기에 이렇게 잠깐 맛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서양인들에게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리법, 그러니까 샐러드를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샐러드라는 게 뭐예요? 채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채소잖아요.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다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참기름에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소금 뿌려가지고 서비스하면 그것도 샐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양식 베이스가 있고 한식 베이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양식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한식을 살짝 곁들이는 개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식을 베이스로 해서 양식을 곁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한식을 먹으면 한 상에다 다 차려놓고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서양인들이 원래 먹던 방식으로 서빙을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소스 같은 것도 따로, 매운 소스가 있으면 따로 서빙을 하고, 그리고 매운 소스, 안 매운 소스, 먹고 매울 수 있으니까 안 매운 소스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죠? 기본 가니쉬 넣고, 소금구이 새우 같은 거는 일본의 일본이란다. 중국의 취하라고 있어요.
새우에다 독한 술을 부어서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새우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구이 새우를 하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조하게 되죠. 건조하면서 짭짤하게 되죠.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 약간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조리법을 양식에 가미를 하는 거죠. 그런 게 퓨전이에요. 퓨전은 굉장히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퓨전에서 독창성을 빼면 시체라고 보면 돼요. 섞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1번, 2번을 섞어서 제3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게 퓨전의 어떤 개념이자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거, 배숙 같은 거 있죠. 배숙이 뭐냐 하면, 배를 깎아서 후추를 넣어서 통후추를 배에다 박아가지고, 아까 수정과 같은 거에 넣고 삶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달달하게. 설탕 안 넣어도, 설탕을 넣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넣어도 은은한 맛이 나죠. 그 위에 잣으로 고명을 하고, 그 스프 대신 호박죽, 그죠? 스프 대신 호박죽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디저트로 얼린 가몽시, 그 총알같이 탄두같이 생긴 가몽시가 있어요. 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탄두같이 생긴 가몽시가 있어요. 품종이. 그거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떠먹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 같은 데다가 담아서 서빙을 하게 되면 이게 온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이미 많은 업체에서 그 얼린 가몽시를 서빙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황당하거나 완전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배경음악을 좀 넣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뮤직 메이크 잼 레코더라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이 되게 이렇게 샘플링 되면 그런 거 있죠. 악기 외 드럼 샘플, 뭐 기타 샘플,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샘플 그런 거 돼 있는 아주 쉽게 작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편지 만들었던 뮤직 칵테일이란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건데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원곡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편지라는 원곡을 깔아놓고 위에다가 비트를 입혔는데 이건 이제 원곡이 없고 그냥 비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라는 노래를 제거를 하면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미국에는 이렇게 악보 안 쓰고 이런 mp3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저작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한국은 악보에다 적어서 저작권을 일종의 특허처럼 해야 되죠. 아무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듣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